반갑습니다. 케빈입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팁 영상으로 한번 찾아뵙게 되었는데 이번 S24 시리즈나 이전에 나왔던 갤럭시 Z 폴드 5, 플립 5와 같은 기기들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굴락 기능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보통 사용하는 기능 5가지 정도 한번은 말씀드릴 텐데 먼저 굴락 앱 다운받는 방법부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굴락은 일단 쉽게 말해서 삼성에서 현재 일하고 계시는 개발자분들이 개인 시간 소비에서 소비자들이 갤럭시 기기를 조금 더 편하게 쓸 수 있는 커스터마이징 기능들을 만든 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전문 용어로 말하자면 개발자분들이 시간 짬내서 만든 앱인데 갤럭시 스토어에 들어가서 영어로 굴락이라고 치면 바로 첫 번째 칸에 앱이 있습니다. 앱을 다운받아서 필요한 굴락 기능들을 쓰기 위해 추가적으로 앱들을 다운받아 주시면 되는데요. 바로 첫 번째 기능부터 넘어가자면 바로 퀵스타 기능입니다. 퀵스타 앱 통해서 상단바 커스터마이징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 솔직히 퀵스타는 굴락 앱 중에서 필수로 써주셔야 할 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단바에 있는 통신사 이름이나 NFC 로고나 HD 보이스와 같이 필요 없는 아이콘들을 표시해주는 걸 숨겨줄 수가 있는 그런 앱인데 퀵스타 앱에 들어가 주신 다음 아이콘 표시를 눌러서 먼저 통신사 이름을 표시할지 말지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잠금화면 제외하고 홈화면이나 펼친 패널에서 통신사 이름 안 뜨게 해놨는데 해외에 갔을 때 유심히 연결됐는지 통신사가 어디로 연결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잠금화면에다가만 표시를 해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아이콘은 숨겨놔도 쓰는데 큰 지장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자면 IMS 네트워크 아이콘, NFC, 그리고 위치 정도입니다. 그 외 말고도 나는 이런 정보 표시 안 해놔도 되는데 하는 아이콘들이 있다면 추가로 작업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뒤로 가서 아이콘 표시 밑에 시계 표시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서 저는 상단바에 날짜를 표시하도록 설정을 해뒀습니다. S24 울트라 같은 바 형태 스마트폰에선 표시를 안 해두는 게 더 깔끔할 수도 있어서 폴드5와 같이 폴더블을 쓰시면 표시해놔도 알림 아이콘에 그렇게 크게 지장이 안 가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서 저는 폴드5에만 표시를 해두고 사용을 하고 있고요. 초시계도 활성화를 해놔서 상단 패널 내렸을 때 초시계도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정을 해뒀습니다. 그리고 다시 뒤로 가시면 빠른 설정창 버튼 배열 변경이라는 섹션도 있는데 여기서 넓게 설정을 해두시면 상단 패널 내렸을 때 아이콘을 적게 표시하게 설정을 해둘 수도 있고 좁게 설정을 해두시면 빈틈없이 좁게 아이콘들을 배치해서 한 페이지에서 볼 수 있도록 설정을 해둘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좁게 해서 2단계 더 넓고 해놓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굴락 기능은 노티스타입니다. 노티스타 같은 경우 원하는 앱의 알림을 저장하고 최대 1년까지의 알림을 저장하실 수가 있는데요. 노티스타는 그렇게 필수적인 앱은 아니긴 하지만 저는 보통 잠금화면에서 빠른 진입 사용하기만 활성화를 해두고 잠금화면에서 화살 아이콘을 눌러서 빠르게 알림을 볼 수 있도록 설정을 해뒀습니다. 그 밑에 시작 아이콘 설정이라는 탭에 들어가서 개인적인 취향에 맞게 색상이나 투명도를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노티스타에서 이전에 왔던 알림을 꾹 눌러서 복사를 하거나 공유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듯 하고요. 그리고 사용자 필터 목록이라는 탭에 들어가서 원하시는 필터를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터를 추가해서 내가 선택한 앱들의 알림만 볼 수 있도록 탭을 만들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지메일이랑 네이버 메일, 카카오톡을 필터 하나에 추가를 해서 업무 관련 알림만 볼 때는 이렇게 해서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제가 추천하는 굴락 기능은 원핸드 오퍼레이션입니다. 이 기능은 한 손으로 다양한 기능들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고 일단 설정하는 게 복잡하다 하면 복잡할 수 있고 귀찮다 하면 귀찮을 수 있는데요. 먼저 활성화를 해주면 터치 인식 영역을 조절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 크기는 좀 더 넓히고 위치는 그대로 그리고 터치 인식 영역을 좁게 해놨습니다. 이걸로 오른쪽 사이드나 왼쪽 사이드로 제스처를 취하면 뒤로 가기를 설정을 해줄 수 있는데 여기서 기본적으로 쓰기 괜찮은 기능 2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자면 왼쪽 핸들이나 오른쪽 핸들 중 선호하시는 방향의 핸들을 선택을 먼저 해주시고 저 같은 경우 왼쪽 핸들을 선택을 한 다음 오른쪽 직선 방향의 작업 전환기라는 기능을 추가를 했습니다. 이것 통해서 아주 쉽게 이전에 실행시켰던 앱들을 바로바로 편하게 전환할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유용한 것 같은 기능은 빠른 도구 모음인데, 설정하신 핸들로 제스처를 취하면 상단 패널 바 내릴 필요 없이 진동 모음 전환이나 화면 전환처럼 일종의 아이폰 제어 센터와 같은 패널을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오른쪽 핸들에 대각선으로 올릴 때 이 기능이 실행시키도록 설정을 해놨는데, 선호하시는 방향에 따라 알아서 설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사운드 어시스턴트 기능입니다. 사운드 어시스턴트 같은 경우 크게 설정하거나 할 게 없기는 한데, 저 같은 경우 먼저 미디어 음량 제어라는 기능을 활성화를 해뒀습니다. 이 기능을 활성화해 주시면 벨소리 대신 미디어 음량을 제어를 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 두실 수 있고, 그리고 간혹가다 인스타그램에서 게시글 같은 거 보면서 음악 들으면 동영상 같은 거 나올 때 노래가 멈추는 현상이 좀 있는데요. 하단에 멀티 사운드 기능을 활성화를 해주시고 눌러서 멜론과 같은 뮤직 플레이어 앱을 설정을 해주시면 앞으로 노래가 멈추거나 하지 않아서 이 기능도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개별 앱 음량이라는 탭에서 앱마다 개별적으로 볼륨 조절을 하실 수 있도록 설정을 하실 수 있고, 나만의 음량 패널 만들기, 음량 패널 꾸미기 통해서 선호하시는 스타일에 따라 패널을 꾸미고 패널을 펼쳤을 때 어떤 정보들을 표시할지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락스타 기능 앱인데, 이거는 아마 이번에 S24 시리즈보다 저처럼 갤럭시 Z 폴드 5나 플립 5 아니면 원 UI 6.0이 탑재된 기기들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잠금 화면과 AOD 화면을 커스터마이징 하실 수가 있는데, 시계 위치와 알림 위치를 원하시는 방향에 선택을 하실 수 있고, 오른쪽 하단에 있는 빠른 앱 실행도 스와이프해서 여러 버튼 형식으로 바꾸실 수가 있어서 이것도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듯 합니다.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기능은 이렇게 5가지 정도인데, 제가 영상 촬영하면서 포함시키지 못한 내용들도 있는데, 제가 소개해드린 이 5가지 기능 외에도 카메라 어시스턴트에서 두배 크롭 줌을 활성화하는 거나 홈업 기능에서 작업관리자 UI 개선시키는 방법이나 아이폰이든 컴퓨터든 갤럭시든 대부분의 기기들에서 파일을 전송받고 보낼 수 있는 드랍십 기능과 같은 건 정말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이 군락에 존재합니다. 특히 드랍십 같은 경우 iOS에서도 드랍십 앱이 존재해서 아이폰에서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을 갤럭시로 보내거나 윈도우 PC로 보낼 때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정말 사용하고 계시는 갤럭시 기기를 다양하고 신박하게 커스터마이징을 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제가 한번 2편으로 해서 다음 영상에서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